오늘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특별한 비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흔해서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조용히 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늘 누구 엄마, 누구 아내, 누구네 며느리로 불렸고 그 이름들에 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 어머니는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서운해도 넘기고 그렇게 버티는 것이 인생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참 복 많은 분이다. 자식 잘 키웠다. 저 집은 어머니 덕에 돌아간다. 사주를 봐도 이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주에는 분명히 자식복이 있었고 배우자 운도 안정적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년으로 갈수록 이 어머니가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집안은 조용해졌고 전화는 눈에 띄게 줄었으며 자식과의 대화는 안부 확인 정도로만 남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도 없었고 가족 간에 큰 다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밤이 되면 이런 말을 혼잣말처럼 반복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이 외로움은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주를 통해 보면 아주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결과였습니다. 이 어머니의 명식을 보면 관성과 재성이 모두 강하게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관성은 책임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내가 해야 할 몫을 의미합니다. 가정에서의 역할, 사회적 규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자리입니다. 재성은 현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식의 앞날, 가정의 안정과 유지입니다. 관성과 재성이 강한 사주는 절대로 가벼운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은 늘 누군가의 삶을 떠받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이 사주가 큰 힘이 됩니다. 가정은 안정되고 주변의 신뢰를 받으며 저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주는 늘 균형을 봅니다. 한쪽이 강하면 다른 한쪽은 약해집니다. 이 어머니의 사주에서 약했던 것은 비견과 식상이었습니다. 비견은 나 자신입니다. 식상은 내 감정을 표현하는 힘입니다. 이 두 기운이 약하면 자기 주장이 약하고 싫다는 말을 못하며 불편함을 느껴도 스스로를 설득하며 참아버립니다. 이 어머니는 희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희생 외의 선택지를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초반에는 이 사주가 아주 모범적으로 작동합니다. 갈등이 생기기 전에 먼저 물러서고 가족이 불안해질 것 같으면 자신의 감정을 뒤로 밀어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책임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주는 질문합니다. 그 사랑 안에 당신 자신은 있었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자식은 자랍니다.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사주는 중요한 전환기를 맞습니다. 이 어머니의 말년 대우는 관성과 재성의 힘이 점차 약해지고 관계의 질과 감정 교류를 요구하는 흐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많은 어머니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할 일이 줄어들고 가정의 중심에서 자연스럽게 한 발 물러나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때 자식들은 말합니다. 엄마, 이제 좀 쉬어. 엄마 인생을 살아. 하지만 이 말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유가 아니라 공백으로 느껴집니다. 사주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 자기 중심 회복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를 위해 사는 운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운입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역할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역할이 사라지자 관계도 함께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식과의 대화는 줄어들고 남편과의 관계는 기능적인 동반자로만 남았습니다. 이때 찾아오는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내 인생은 다 끝난 걸까? 사주는 말합니다.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말년운의 진짜 시작이라고. 관성과 재성만으로 살아온 사람은 그 기능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 존재 가치 전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년의 고립은 외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 구조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어머니 역시 처음에는 자식 탓을 했고 시대를 탓했고 자기 운이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주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신호에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말고 더 이상 역할로 살지 말고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살라는 신호였습니다. 이 시기에 몸이 먼저 반응하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사소한 말에도 눈물이 나고 밤이 되면 마음이 허해집니다. 사주에서는 이것을 내면의 소리가 커지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때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다시 참고 버티며 외로움을 키우는 길, 혹은 늦었지만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길입니다. 이 어머니는 아주 천천히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동네 문화센터에 나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기적인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주는 말합니다. 이 시기는 이기심의 시기가 아니라 균형을 회복하는 시기라고. 이 어머니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오래 자기 자신을 뒤로 밀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삶을 살아온 분이 계실 겁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고 늘 참고 버텼고 요즘 들어 문득 이유 없는 허전함이 몰려오는 분들, 사주는 분명히 말합니다. 희생은 분명 미덕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당연해지는 순간 그 사람의 자리는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악의가 없었는데, 아무도 일부러 외면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 사람은 관계의 중심에서 조용히 밀려나게 됩니다. 이것이 말년 고립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배신도 아니고 다툼도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래 참아왔다는 이유만으로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주는 경고합니다. 가족을 위해 사는 삶이 가족 안에서 사라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년은 비워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역할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존재까지 내려놓아야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쓸모 없어졌어. 지금 와서 뭘 시작해. 사주는 그 생각이 말년운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말년운은 보너스가 아닙니다. 젊을 때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았던 시간은 말년의 외로움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성격 때문도 아닙니다. 선택의 누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딱 내 이야기 같다? 그렇다면 이 영상은 위로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 자기 감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지금도 나는 괜찮다라는 말로 자신을 설득하고 있다면 그 선택은 반드시 말년에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사주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년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정산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기 자리를 하나씩 만들어야 합니다. 작아도 괜찮고 늦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나를 중심에 놓는 선택입니다. 말년의 외로움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침묵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군가에게 불편한 진실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늦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주는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꾸지 않으면 말년은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순간 당신에게는 선택의 책임이 생겼습니다. 이 선택이 당신의 말년을 외로움이 아닌 당당한 나의 시간으로 바꾸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